제111화 혈천교 12혈중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11화 혈천교 12혈중마. 혈천별궁 대전. 모든 것이 붉은 피와 같았다. 벽, 바닥, 기둥 등 대전은 온통 붉었고 이는 짙은 붉은색 피와도 같았다. 역시 이곳 혈천교의 별궁은 조상 혈마 소강좌가 신봉하는 피에 대해 신앙으로 여기는 것과 같았다. 피는 그들이 믿고 있는 아수라 신앙의 근원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가? 이들은 조금 집착이 심할 정도로 모든 곳이 피칠한 것과 같았다. 거기에 대전에는 짙은 혈무가 사람 발목 높이로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대략 100여 명의 인물이 대전에 가부좌하고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 짙은 혈무가 나오는 향로가 있었는데 허허, 이들은 무언가 연공을 하는 모습이던가. 각 사람은 무언가 중얼거렸는데 이들의 중얼거리는 모습으로 반복되는 주술사들의 주술과도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대전에는 돌계단, 역시 혈색 벽돌로 만든 단상이었었는데 이 단상에는 거대한 코끼리 상아로 만든 보좌가 있었다. 역시 이 보좌도 상아로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피칠한 모습이었다. 또한 보좌 좌우로 각각 6사람이 늘어서 있었는데 시변수라! 저기 있는 녀석들은 제종기 마문에서 준 비술로 만들어진 폭멸마인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별궁주. 참마단에서 활동한 종자들은 온전히 믿을 수 없지. 아무리 아수라 혈기로 우리와 같은 무공을 가진 우리의 종자들이지만 녀석들은 각각 30년 이상 각자 정파인 구파일방에서 소속되어 자랐기 때문에 녀석들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혈전주께서는 본저에게 명하여 이들은 죄다 폭멸마인으로 재련하기로 했구나. 별궁주라는 인물은 이곳 천산 혈천교의 별궁의 총책임자로 혈천주의 친동생이었다. 그는 바로 혈천교의 부교주 역할을 하는 인물로 매우 단언하고 다혈질의 인물이었다. 또한 교활하게 꾀도 많은 인물이었다. 이 혈중마를 형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유가 뭔지 알아? 시면 그리야. 이곳 청해와 신명에 혈마정토를 이루라 하신 것이 아닙니까? 마결을 복속하고 곤륜파를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하하하! 역시 시면은 형님의 오른팔과도 같군. 형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니 말이야.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별궁주. 우리는 이곳 곤륜파를 멸할 것이다. 이미 거망수라가 우리에게 왔으니 곤륜파는 볼 거 다 본 것이 아닌가. 크크크크. 감히 거망이 별궁주께 아래요. 거망은 이야기해보라. 별궁주 좌측에 서 있었던 거망수라란 자가 별궁주에게 다가오며 말한다. 아, 거망수라라는 인물을 보라. 그는 바로 얼마 전 곤륜파 대현 도관주인 양현 도인의 얼굴이지 않은가. 그가 바로 혈천교의 12혈중마 중 거망수라란 말인가.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지만 저벅. 별궁주, 내가 잠시 소속되었던 곤륜파. 이 곤륜파의 금곡에 곤륜검이 나타났소. 응? 곤륜검. 그렇소. 곤륜파의 최강 비밀병기와도 같은 인물이요. 허허, 이보시게 거망. 그대는 곤륜검이 이미 사라진 지 30여 년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래 전에도 그런 줄 알았소.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유성과도 같이 다시 청해 곤륜산맥의 곤륜삼청에 나타났단 말이오. 물론 그에게 절대 폭멸마인과 곤륜금마세옥이란 함정을 두었지만 이봐! 거망! 자네 말에 의하면 이 곤륜검은
이미 현경을 넘어선 인물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곤륜파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로 그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인물은 곤륜파 내에 아무도 없다고 했지. 물론이요. 그의 나이나 그의 신상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아무도 없고 바로 곤륜파의 대사조와 같은 인물로 금곡의 신하라 하였소. 그런 전전대 인물과도 같은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계획 앞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타났단 말이지. 뭐 일이 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곤륜을 포기하고 급히 이 혈천별궁으로 복귀한 것이요. 물론 별공주께서 혈중마에게 별도의 소집도 명하지 않았소. 흐흐흐흐. 공교롭군. 대계를 앞두고 곤륜파의 곤륜검이 등장하고 무당파의 무당검이 등장하고 이건 너무도 공교로워. 투투투둑 투두두둑. 별공주 소검천이라는 인물은 신비의 인물이었다. 그는 강호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인물이며 오직 혈천주의 친동생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혈천주의 가족관계는 철저하게 비밀로 교내에서 지켜지고 있었다. 그의 가족의 수와 그가 혼례를 하였는지 슬아의 자식이 있는지 교내 인물은 아무도 몰랐으니 그의 동생 별공주는 제대로 알고 있으려나. 그는 지금 거망수라 곤륜파의 양현 도인의 말에 한동안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거대한 보좌에 깊숙이 앉아 우수와 좌수는 보좌 팔걸이에 얹은 후에 우수 손가락을 이용하여 차례로 두드리고 있었다. 우리 참마단에 의해 6개의 국파일방은 괴멸 상태에 있고 오직 4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또한 2개, 즉 소림과 무당만 건재하다는 보고가 있었지. 그런데 우리 코앞에 있는 곤륜파도 거의 괴멸 수준이지만 4개의 문파처럼 명맥은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흐흐흐흐. 이봐, 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대가 꾀를 한번 내보라고. 네, 공주. 일단 별공주 소검천의 인상은 아수라의 얼굴이었다. 그의 얼굴은 웃는 낯이었지만 매우 괴악하여 두 눈의 살기가 광선과도 같이 터져나왔다. 이크, 혈천주와 같은 아수라 혈기가 폭주하는군. 역시 혈군께서는 혈마 소강자님의 진골이시군. 별공주 소검천은 혈천교 내의 공식 직함은 바로 혈군이었다. 지금 이 소검천의 두 눈은 매우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심연수라는 허리를 깊숙이 조아렸다. 이때 실언을 하거나 허접한 의견을 내놓으면 아무리 혈천교의 무상 신분인 12혈중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입지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직감했으니 조심해야겠군. 허허. 혈군의 짙은 살기는 나조차 숨을 쉬기 어려우니 말이야. 심연수라는 이마의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한서불침으로 추위와 더위를 잊고 산지 이미 30여 년이 넘었는데 말이다. 아무래도 별공주 소검천의 살기로 그는 등골이 오싹하기까지 한 것 같았다. 물론 이는 다른 혈중마도 매한가지였다. 일단은 우리가 재련한 폭멸마인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고파일방을 6군데가 괴멸했다고 하나 아직 명맥을 유지하거나 소림과 무당파를 중심으로 무한무림맹의 정파인들이 집결한다면 우리 혈천교의 앞날이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이미 혈천주께서 제가하셨으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4개의 정파에 폭멸마인을 보내어 삭초제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정파 나부랭이는 천천히 숨통을 조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투투둑 투투투투투투투두두두둑. 심연수라의 말을 들은 별공주 소검천은 눈썹을 꿈틀대며 여전히 본인의 우수 손가락을 이용하여 보좌 팔걸이를 두드린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 앞에서 연공하고 있었던 100여 명의 참마단 단원들을 보았으니 그래, 어차피 우리 혈천교를 따르는 여러 봉신가와 교도들은
우리 때에 이르러 하늘을 덮고 바닷가 모래와도 같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여기 있는 녀석들을 모두 소진한다고 하여도 2차 대기하는 폭멸마인이 일반이나 있으니, 그리고 지금 본교에서는 또 다른 숙주를 찾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형님께선 981방과 마교만 처리한다면 무엇이든 할 기세이지. 그러니 참마단 모두를 소진해도 좋을 것이다. 별공주 소검천은 무언가 결정이라도 한 것처럼 두 눈에서 혈광이 폭사했다. 우하하하하하하하. 좋다. 시면, 거망, 그리고 부월과 권마. 그대들은 시면이 한 말을 속히 전개하되 강대대로 나눠서 폭멸마인을 준비하라. 그리고 명맥을 유지하는 정파 나부랭이의 멱을 따라 또 다른 혈중마도 폭멸마인을 생산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네. 별공주. 12혈중마 중의 대표로 심연수라가 대답했고, 그리고 거망, 귀면, 작도, 혈편은 우선 곤륜을 짓밟도록 하라. 그 곤륜검이라도 4명의 혈중마와 100여 명의 폭멸마인이 동원된다면 능히 곤륜파를 짓밟을 수 있겠지. 흐흐흐흐. 물론입니다. 곤륜파 대현도관의 관주였던, 그리고 비록 사흘 천하였지만 곤륜파의 3일 장문인이었던 거망수라가 미소를 짓고 우렁차게 대답하였다. 별공주, 물론이고 말고요. 현경 고수가 4명이나 동원되는데, 그리고 폭멸마인이 자그마치 100명이요. 이는 능히 화약 100만관의 위력을 가진 폭멸마인이며, 이것은 지금의 자금성과 황제의 100만 대군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요. 흐흐흐흐. 거망수라 양현은 별공주에게 허리를 숙이고자 못 짙은 미소를 지었으니, 흐흐흐흐흐흐. 시면수라, 어제 들어온 녀석들도 폭멸마인으로 준비되고 있겠지. 물론입니다. 그들은 어제 바로 심연동으로 들었습니다. 아수라 마목의 수액을 하루 3번씩 앞으로 100일간 먹고 또한 열흘간 귀부경으로 음기조식하게 될 것입니다. 크크크크. 귀부경이라. 이종사촌이 진주 배교에 비경을 준 일이 이미 3년의 세월이 흘렀고 폭멸마인 하나를 만드는 것이 10년이나 소요되었으나 이 귀부경의 귀부술이라면 단 100일이면 되니. 흐흐흐. 좋구나. 좋아. 이제 세상은 우리 아수라 철혈가 앞에 무릎을 꿇을 일만 남았단 말인가.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소검천은 여전히 아수라 혈기를 뿜어내어 되게 만족한 미소를 짓게 지었으며, 어두운 붉은색 숲을 뚫고 달리는 마차가 있었는데 마차는 총세대로 구분되었으며 이 마차의 크기는 꽤 규모가 있었다. 총 8마리 말이 한 번에 끄는 마차로 능히 마차 안에 사람이 30여 명이 들어갈 마차였다. 그런데 오? 말을 끄는 마부석에 2사람이 앉아 있었다. 왜 말을 멈추려는 것인가? 24호. 23호 저기를 보라고. 24호란 자는 우수를 들어서 손가락을 가리켰고, 그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목책과 관문으로 보이는 여러 병사가 있었는데, 이 관문에는 청해성의 천호소에서 나온 병사로 보였다.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오! 청해 천산 혈암왕국 혈지연을 나온 마차는 3대였다. 하지만 이후로 중원 곳곳으로 달려갈 마차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마차는 바로 혈천교가 자랑하는 폭멸마인이 타 있었는데, 심연수라의 별도 조직이었던 아수라 심연대 무사들이 이 폭멸마인의 배송을 맡아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무슨 일이오? 이곳은 원래 청해성을 수호하는 군사들이 있는 곳이 아닌데 말이오? 23호가 병사들의 조장으로 보인 인물에게 말했고, 지금 병사들 10여 명이 마차로 다가왔으니
청해성 병사들이 적지종심작전에 훈련 중이오. 원래는 좀 따뜻할 때 진행하려 했는데 응천부 중앙에 있는 높은 대인이 나와서 순시하던 중에 도지휘사께서 긴급하게 훈련으로 시범을 보이신다고 하여 이렇게 나온 것이오. 일단 훈련은 훈련이니 작전 지역에 출입하는 모든 행렬은 불시 검문해야 하오. 속히 내려서 마차의 물건을 확인해 주시오. 마부로 보인 23호와 24호는 난감한 얼굴을 하였다. 23호 어떻게 하지? 여기 있는 녀석들은 한 100여 명 되어 보이고 저 뒤에 있는 군막을 친다면 1000여 명 가까이 되어 보이는데. 제길! 1000여 명 모인 곳에 폭멸마인 30여 명만 푼다고 해도 저들을 모두 산화시킬 수 있겠지만. 무슨 소리인가? 지금 폭멸마인들은 모두 술법으로 긴 숙면에 있지 않나? 이들을 깨울 수 있는 인물은 혈천별궁에 있거나 중원 각지 정파 인근에 흩어져 있단 말일세. 당연히 우리는 이들을 깨울 수 있는 술법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진퇴양난이란 말이야. 끙! 23호와 24호는 전음으로 대화를 하였고 이들은 매우 불쾌한 표정이었다. 못들 하시오? 당장 내려오시오. 병사들의 조장으로 보인 인물은 호통을 쳤다. 24호, 내가 이들을 상대하고 있을 것이니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심연대 무사들 9명에게 준비하라고 해야 하네. 나와 자네 그리고 11명은 여기 있는 녀석들을 하나라도 더 죽여야 하고 25호는 즉시 혈천별궁으로 도망하여 이곳 사정을 이야기하여 대처하도록 해야 하네. 이것이 유사시 우리의 최선의 결정이네. 응? 알겠어. 마차는 총세되었다. 이들 마차는 차례로 서 있었고 각 마차에 병사들 10여 명이 붙어서 조사를 대기하고 있었다. 맨 앞에 있는 마차에서 23호가 내려왔고 뒤따라 24호도 내려왔다. 이에 뒤에 있는 마부들도 천천히 따라 내려왔는데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어 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